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횡성군 기초단체장이 선출됐습니다. 군정 공백이 길었던 만큼 신임 군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요. 희망찬 횡성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장신상 횡성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먼저 국민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수 장신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기회를 마련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헬로비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벌써 이제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쁜 한 달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선거 치르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예. 사실 코로나19 전국이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또 하여튼 홍보하고 그 유권자를 만나 뵙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평소에 네. 코로나 이전에 많은 활동들이라든지 또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1,300여 표 차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횡성 국민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군민과 행정 사이에서 의원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그런 경력을 갖고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이 됐는데 아무래도 군정 공백이 길었던 만큼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좀 그동안 이 한 달 동안 좀 어떤 활동에 주력을 하셨나요? 예, 우선은 그동안에 이제 군정 업무 많이 정체돼 있고 네. 결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안 사업들이 많이 정체돼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루어지는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챙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숙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좀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고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지금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봉사자들이 또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생겨나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민생 속에서.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우리 군민에게 20만 원씩 재난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네.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재난기본급 지원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그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진료하는 TF팀을 운영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특히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도 좀 뭐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우선은 그동안에 활동이 멎었고 모든 행사가 중지돼 있어서 네. 경제 활동이 사실 정체된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가면서 이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군정 공백이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좀 공직사회 정상화를 위해서도 좀 힘을 쏟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뭐 조직 정비라던가 공직사회 안정화 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횡성 같은 경우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직자들이 안정된 가운데에서 국민을 향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6월 이제 의회에서 정기의회에서 조직 개편을 승인받고 7월에는 이제 정기적인 인사를 통해서 분위기도 바꾸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 체제를 분위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 조직 개편 계획을 보니까 뭐 교육복지과, 토지주택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4개 과가 또 새롭게 신설이 되던데요. 예. 뭐 그렇게 좀 새로운 과들을 좀 만드시는 뭐 어떤 중점으로 두신 게 있으실까요? 아, 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네. 농업 또 산업 분야 또 산림 분야 모두 많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부서별로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직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되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나 또 기존에 있던 부서도 업무 역량이나 또 조직의 성격을 봐서 부서별 성격을 봐서 전문성을 강조해서 조직 개편을 해갈 계획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또 이제 공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인데요.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횡성군의 뭐 오랜 수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좀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예,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은 원주시와 횡성군 또 강원도 환경부 뭐 수상공사 많은 그 단체들이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은 원주시 부분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원주시와 횡성군의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당선된 국회의원님들과 상수원 비상치수원 네. 을 제도를 입법화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규제를 좀 더 줄이거나 제거하는 그런 입법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병행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국 기관 단체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합심해서 풀어나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없는 비상취소원 법제화에 예.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갈수기나 가뭄이 와서 강수량이 부족할 때 네. 이때는 댐의 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댐 하류 지역에 댐보다 낮은 단계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상 때는 그걸 바로 또 펌핑을 해서 부족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살기 좋은 수도권 행성을 만들겠다라는 또 다짐과 함께 수도권 전철 원주 행성 행성까지 연장하는 것을 또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예.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예, 우선은 그 원주까지는 이제 수도권 전철이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성하고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KTX 철로가 나 있는 상태라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내년 국가철도망 4차 계획에 네.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성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철이 연장돼서 평성까지 와야 인구 증가 요인이나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이 활기를 띠어서 횡성이라는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이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뭐 지역 관광 활성화라던가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활발할 겁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횡성의 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횡성 한우 브랜드 문제입니다. 이게 또 지역 갈등을 불러온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풀어나갈 계획이실까요? 예, 횡성 한우는 유명하죠. 네. 예, 전국에서도 브랜드 파워 1위를 자랑하고 또 고객으로부터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횡성 한우 경우에는 이제
횡성한우 이름에 걸맞듯이 또 많은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횡성한우의 브랜드 문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선의 경쟁, 시장에서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우리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횡성한우를 이끌어 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브랜드 체계 관리를 위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실무적인 각급 기관 단체 전문가 집단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늘 연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네, 횡성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가 바로 횡성 한우 축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올해 축제에는 그렇다면 횡성 축협의 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축제는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횡성군 전역이 축제장이 되는 그런 축제를 저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횡성 한우 분야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축협도 참여하는 모두가 뭐 협동조합, 농협 또 기업조합도 참여하는 그런 모두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많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군용기 소음 피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횡성에서 이제 용역을 한 결과 주민 13,000여 명이 좀 이번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좀 피해 극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예, 이 문제는 참 오랜 또 수건 사업인데 네. 시급히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생활 속에서 피해받는 부분들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그 소음 피해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용역 결과를 국방부가 잘 협의를 하고 제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해주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근데 또 이번엔 또 군소음법이 제정이 돼서 그래도 좀 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도 좀 후속적으로 법령이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예, 우리가 피해를 받는 만큼 물론 국방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소외받고 피해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반 법 이하의 영이나 규정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횡성 송전탑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예, 이미 횡성군 지역은 그 송전선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765 송전선로로 인해서 사실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송전선로가 또 설치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미 그 설치된 송전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본 현안들이 거의 대부분 또 이제 정부와의 협의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송전탑이라던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그리고 뭐 군용 소음기 피해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예, 지금 저는 이제 그 동안에도 강원도 이제 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적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중앙에 보고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들 또 정부 관계자 또 우리 지역민과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중앙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서
피해야 되는 부분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눠본 현안 외에 또 추진하고 싶은 뭐 현안과 사업이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그동안에 뭐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한우 브랜드 문제도 또 적절하게 해결해 가야 되고요. 또 현재 많은 경쟁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해 우리가 브랜드 파워 1위로서 자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브랜드 사이클을 유지해 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는 우선 농사를 짓기, 농업에 종사하기 쉬운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은 농사를 제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민선 7기 임기가 또 2년 정도 남았는데 아무래도 좀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나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큰 책임감도 갖고 또 짧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지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누군가는 시작을 한다는 개념으로 시작의 첫삽을 뜨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네. 또 38년 동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무원 생활과 군의원 경험으로 누구보다 또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목표로 하시는 희망찬 내일의 횡성,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지 뭐 포부나 다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제 또 민선 7기 들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루는 도시, 또 꿈을 이루는 행복한 행성이라는 방향의 목표를 잡고 국민과 더불어서 화합하고 또 소통을 하는 군수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통 문화를 정립해 나가고요. 네. 누구나 또 횡성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루는 횡성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어려운 일, 즐거운 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행성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횡성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우리 횡성 군민의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귀를 기울여서 듣고 경청하고 또 발로 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과 발전하는 횡성 이거를 목표로 두고 저의 행정이나 정치의 목표는 우리 군과 국민을 위해서 모든 목표와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서로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 전국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횡성의 군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횡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한 가운데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횡성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횡성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군정 활동 펼쳐나가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신상 횡성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